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충남 각 지역 선관위에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총선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충남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와 선거구별 주요 현안들을 알아봅니다. 선거 기간 예비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와 주의점을 살펴봤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오늘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소대지 분뇨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분뇨 운반 차량은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오늘 뉴스에선 우리 지역 출마 예상자들과 주요 현안, 선거법 위반 주의점 등을 보도합니다. 먼저 예비후보 등록 첫날 모습을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7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산과 태안 선거구에선 이완섭 전 서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어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선거구의 세대수 10% 범위 안에서 홍보물 발송도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말 그대로 선거운동 주체가 예비후보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때하고는 또 선거운동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맞춰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예비후보자가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파행으로 선거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와 지역 현안을 한보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당진입니다.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기구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동완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박서영 법무사는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정성래 전 새누리당 당진지구장 위원장과 정용선 당진시 당협위원장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진숙 민중당 당진시 위원장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음은 서산 태안 선거구입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과 해미비행장 민항치황, 대산 석유화학단지 환경안전 문제,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성일종 국회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완섭 전 서산시장은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섭니다. 이어서 정의당입니다. 신현웅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홍성예산 선거구 살펴봅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직결, 홍성 시승격 추진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4명이 출마에 나설 전망입니다. 강희권 전 홍성예산 지역위원장과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가, 또 오세붕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과 최성경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이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4명의 출마자가 예상됩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4선에 도전하고 김용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출마합니다.
이상권 전 국회의원이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최근 홍성예산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석현 홍성예산 지역위원장이, 정의당에선 유미경 예산 홍성지역준비위원이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용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 공주 부여 선거구입니다. 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인구 감소와 KTX 공주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 등이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 도전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의원이 5선을 노리고 있고 김근태 전 국회의원도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21대 총선 레이스가 사실상 막을 올린 가운데 최종 선거구와 당내 경선을 통한 후보자가 확정되면 국회의원 선거 열기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선거운동 열기도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과 관련해 주의할 점들이 많은데요.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재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소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충남 선거구 현황과 앞으로 주요 일정이 궁금한데요. 네네.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 지역은 11개의 선거구에서 총 11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인구 기준일은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이 10월 31일 현재 우리 충남 지역의 읍면 동수는 207개, 투표 구수는 741개입니다. 예. 그리고 인구수는 212만 4천여 명, 19세 이상 주민수는 175만 7천여 명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 정식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인 2020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예. 예, 또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인의 경우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에는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직접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일정을 좀 살펴봤는데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어디까지가 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한 방법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은 명함 배부입니다. 예비 후보자의 경우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에서 제작이 가능하고요. 지질이나 종수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여러 종류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명함에는 예비 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해서 선거운동에 활용 가능합니다. 예. 다만 명함에 정규 학력 이외의 유사 학력을 게재, 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 명함 배부와 관련해서 예비 후보자 또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은 직접 배부나 지지 호소가 가능하지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은 예비 후보자와 동행할 때만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권자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서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라든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또 유권자들 역시 잘 모르고 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기존의 이제 선거법 위반 사례라고 하면 입후보 예정자 또는 제3자를 통한 매수행위, 아니면 금품 및 음식물 등을 하는 기부행위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선거운동의 이제 방식 및 양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어떤 국민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NS 활동 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과 관련된 어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등을 SNS 등에 퍼나르게 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등과 관련된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서는 또 안 됩니다. 특히 특정 지역을 낮잡아 일컫는 용어들이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 해당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거 관련 위법 사항을 좀 목격을 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관련 규정이나 사례 등을 각 정당, 또 국회의원, 또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 단체, 또 유권자에게 지속적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 어떤 궁금증이 계시거나 아니면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소재용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 제한이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와 돼지의 분뇨 운반 차량은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 제한은 21일부터 시행되며 31일까지 10일간의 계도 기간 이후 분뇨를 권역 밖으로 반입 출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농가 생활 권역을 고려해 인접한 경기와 전북, 충북 지역으로의 반출입은 가축 임상과 분뇨 검사 등을 거친 뒤 일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2020년에 5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모두 7개가 선정돼 국비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지역 정착 지원형 5개 사업에 43억 8천만 원이, 민간 취업 연계형 2개 사업에 6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당진시는 일자리 창출 외에도 내년 상반기 청년타운 조성을 마무리하고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스포츠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5세에서 18세까지로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이용권은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월 8만 원에 최소 8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가 17일 충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대학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설계 용역 추진 상황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충남 스포츠센터는 내포 신도시에 대지 면적 2만여 제곱미터로 조성되며 체육관과 수영장, 통합운영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올해 10월 임용된 태안군청 신규 공무원들이 사랑의 간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규 공무원 30여 명은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떡갈비와 감자 크로켓 등의 간식을 만들어 관내 학생 6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 자원봉사센터가 간식 재료를 준비했으며 김성조 요리사가 요리 강습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예산군이 오는 24일까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혹한기 대비 시설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예산읍 내 66개 경로당으로 전기와 난방, 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함용섭 예산읍장은 경로당에 가스 난방과 음식 조리 등 공동생활이 이뤄지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하얼빈이 고향인 중국어 강사 이하남 씨가 올해 마지막 당진 당찬 사람들에 선정됐습니다. 이 씨는 제2의 고향인 당진에서 중국어 강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학생 외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한중 번역사 1급 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비가 온 뒤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져 춥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3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영하 1도, 태안이 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2도, 태안과 예산이 3도, 서산과 홍성 4도, 청양이 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로등 빨래와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외출하기도 대체로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